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이네요.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1번 상법,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정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와 관련된 법규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얘는 보험감독의 근거와는 관련이 없죠. 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보험감독의 근거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딱 나오면 변액보험, 머리에 떠올리셔야 될 내용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유상 쌍무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 중에 하나죠. 2번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르게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는 뭘까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매우 중요하죠. 4번 실거래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요식 계약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불요식 계약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기억을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약의 분류가 다른 하나를 찾는 거네요. 자, 우량채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 전환 특약은 추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는 부담이 없는 특약이 제도성 특약이죠. 되겠네요. 4번 정기 특약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 보장을 추가 내지는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다른 하나는 4번 정기 특약이 되겠네요.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을 주계약의 보험사고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자, 보험사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망, 생존, 생사혼합이죠. 갱신형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를 재산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 갱신형 보험이죠. 25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약 부과가 자유롭죠. 보장기간이 평생이죠.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4번 대표적인 생존보험 상품이다. 얘는 사망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한번 찾아보죠. 자, 이 지문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유니버셜 상품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에다가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기본 보험금, 공시 이율. 자, 이 두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2번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건 맞아요. 4천만 원도 맞습니다. 근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냐,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냐, 자,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번 장애인을
피보험자라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에 15%죠. 4번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 우대해주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어떤 표의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자,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제도는 DB형이고요. 그 다음에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이 되는 확정기여형은 DC가 되겠죠. DB와 DC를 구별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운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러면 변액보험에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변동되는 항목은 계약자 적립금 변동되죠. 사망보험금도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해약 환급금도 변동이 되죠. 기납입 보험료는 운용 실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가입자 대상 교육을 직접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가 없죠. 3번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은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 은행 다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얘가 공통점이죠. 변액보험 당연히 변액보험 판매 자격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퇴직연금도 판매에 대한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네요. 자, 다음 중 재산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을 해야 한다. 자, 재산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보험을 설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죠. 근데 재산보험과 재산상 손해와는 관련이 없죠.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은 손해보험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는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죠. 재산보험 어떤 내용입니까? 상해, 질병, 간병이죠. 근데 간병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4번 자동차 전문보험회사는 단종보험회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죠. 손해보험에 관련된 모든 상품, 보험 종목의 전부를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는 질병,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지만 단종보험회사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모집 자격이네요.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번 맞죠? 2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등록해야 됩니다. 2번, 4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모두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자, 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거 질병사망 특약,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액
내용이네요. 자,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죠.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은 80세, 예, 보험금액은 2억 원, 예,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다. 나는 제한이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와 보장 범위가 유사한 재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손해보험과는 조금 다르죠.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보험보다는 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자, 괄호에 따라 자, 몇 급 감염병까지 보장을 하느냐. 자, 요게 시험 문제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급 감염병까지 보장을 하죠. 그래서 재해분류표에 따라 1급 감염병까지 보장을 한다. 장애분류표는 이게 장애 기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상해는 재해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입니까?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죠. 1년, 가는 1년 이상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직업 직무의 변경 사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1개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1년 이상 1개월 이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질병으로 진단 시 수술. 2번.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바로 질병보험이네요. 예,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2번.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할 수가 없죠. 특약으로만 보장을 합니다. 3번.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정상이 아닌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3번 틀렸습니다.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내용 찾아보죠. 주로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왜죠? 예, 주로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것은 질병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질병보험의 하나의 종류에 해당이 되죠. 2번, 보험가입 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지 않는다. 암보험 보장보험이고 질병보험인데 당연히 언더라이팅을 실시하죠. 실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질병보험에 속하고요.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질병보험이니까요. 질병보험은 내 신체에 내재하고 있다. 예, 외래성을 인정하는 상품은 상해보험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보상급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보상한다. 예, 이게 바로 예, 실손보상급부에 따른 예, 비례보상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가입 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중복가입했다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3번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 중복계약한 모든 재산보험 상품은 비례보상한다. 중복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비례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재산보험 상품인 경우에 비례보상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액보상하는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비례보상은 항상 네, 실손보상급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자, 공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죠. 1번 보험업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보험업법과는 관련이 없죠. 보험업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의 보상 기준입니다. 4번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 이게 바로 공적 장기 간병보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죠. 40번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죠. 예, 아무래도 나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질병보험 위험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맞죠? 예,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일단 비례보상하면 실손보상급부와 제가 반드시 관련이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라고 하는 지문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뭐 같이 쭉 풀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특이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분들 계속 유의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달 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